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드론작전 사령관 이보형입니다. 지금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께서 우리 지상 무기 체계, 항공 무기 체계 그리고 지휘 결심 지원을 위한 AI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발표는 사실 팔란티어나 또는 쉴드 AI의 발표 내용과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전투 현장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지휘결심 지원 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군과 접목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오늘 LIG에서 넥스원에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AI 기반의 지휘결심 지원 체계와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투를 수행해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상 자율 무기 체계 그리고 카이에서는 공중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쉴드 AI의 그런 자율 무기 체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야전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항공 작전사에서 ATCS에 대한 성능 개량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군과 업체와의 그런 굉장히 그 엄격한 구분이 있었고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방산 비리의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에서는 ROC 작전운영 성능만 제시해 주고 나중에 납품을 받아서 그때 이제 쓰려고 했더니 너무 다른 체계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최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군과 또 군에서 필요한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그런 제도적인 부분, 또 정부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 또 정부에서 이 국방 데이터에 대한 공개, 제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하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딱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각 오늘 패널 분들께서는 발표자 분들께서는 2분 내로 이렇게 좀 발표를 해주시는데 제가 딱 그 가이드란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각 이제 업체 또 기업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정부의 지원 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규제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정부 기관을 대표해서 곽기호 그 원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곽기호 원장님께서는 이 일반 기업과 어떻게 협업해 나가고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명훈 소장님부터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마지막 결혼 분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리바이벌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해외는 이미 국방 분야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바찌리 아그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먹스도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뭐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제 운영 개념에 대한 연구 시험장 뭐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체계가 빨리 구축되는 게 국방 AI 자율 무기를 위한 협업 체계가 구축되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그거를 할 때는 특정 기업이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정부기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에는 사실 뭐 시뮬레이션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실험을 하고
다시 개발을 하고 다시 이제 개발을 하고 이게 반복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처럼 그런 모델을 따라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도적인 허들인 이제 IP에 대한 문제와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거가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국방 제도나 이런 데서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반영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절차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보영 장군님께서 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무기 체계 개발하는데 엄청 유명한 얘기 중에 이제 요구도를 이행하는 건데 그 요구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처음에 운용자가 기대한 거는 이건데 개발자가 조금 엉뚱하게 개발하는 그런 아주 카툰이 존재할 정도로 요구도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정확한 이행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중복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운용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개발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AI는 또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투자에 의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 개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지원이 많이 있는 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AI라고 하는 신정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여서 이런 연구 개발 과제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결혼 부분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말씀 못 드린 뭐 구체 뭐 이그젠플이긴 한데 실제 이런 이해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실 거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도 다시 한번 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학습한 AI 모델이 그 잘 동작하는 그 AI 모델을 무인 항공기에 AI를 탑재한 AI 모델에 적용했을 때 그 정확도가 얼만큼 확보될 거냐 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MNS를 이용해서 학습한 AI 모델은 현장에 투입시켰을 때의 그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기 체계에 AI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마지막까지의 이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 무기 체계가 그 지역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전진도 해야 되고 후퇴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이 탑재된 AI가 잘 동작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또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탑재된 데이터 말고 최신의 데이터가 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연동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AI 모델이 무중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AI를 무기 체계나 이 국방 쪽에 적용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AI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를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AI를 국방에서 적용을 한다.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앞에서 기업에서 많이 말씀을 해줬지만 AI라는 것 자체를 국방에 적용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현재 국방에서 AI 기술들은 민에서의 AI 기술과 약간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에서 AI 기술은 필요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할 경우 AS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국방에 적용하는 AI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이라는 이 풀은 AI 연구 개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허깅 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GitHub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군이라는 생태계 안에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아까 이범희 장군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 기관이라는 이런 연구 개발 하나의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 그다음 민간의 또 협업이 같이 일어나야지만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뭐 국방부도 그렇고 방탄청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뭐 젠슨 왕이 말했던 피지컬 AI라는 형태의 무형에서 유형의 개념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스템 AI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앞에서 LIG에서도 권철희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그걸 위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데 각각의 기업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픈을 저희가 못해서 그렇지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2분의 시간을 주셔서 거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 남았는데요. 제가 클로징 멘트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메이저 방산 기업에서 왔는데 지금 최소한 AI를 연구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ADD 마찬가지입니다. ADD도 결국 우리 국가와 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군을 위해서 이러한 방산 기업들이 서로 더욱더 좋은 성과를 짧은 시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소에서 하는 역할, 그다음에 공중에서 하는 역할, 지상에서 하는 역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고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될 요소는 바로 군입니다. 왜냐하면 군은 사용자거든요. 사용자가 더 이상 기업을 저기는 내 가면은 내가 방산 비리의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나는 가면 안 돼라고 하고 배척하면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만들어 놓고 나면 왜 이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해서 지금 세계는 AI의 전쟁 시대인데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AI의 앞으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NTT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진화하는 AI가 있어요. 그 AI가 그야말로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인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됐어요. 바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윤리적인 문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진정 앞으로 21세기 우리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특히 AI 분야에서 장악할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만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